그 다음에 제가 쭉 얘기를 할게요. 네. 다음 모임과 소리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할 때 그 소개한 이제 이성희 장로님이 시작하실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미팅을. 그러면 시작 기도도 이성희 장로님이 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역시 잘 아시네. 알겠습니다. 아니, 첫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역시 센스 있게 첫 기도 장로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쭉 흘러가면 사회 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프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차 TF팀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건데 실은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디테일한 얘기 하지 않고 다음번 김민희 장로님이 이제 이 2차 TF팀의 사회 목표 각 분야 그리고 기타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요 얘기들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려면 그 기본 카테고리를 나눴잖아요. 그죠? 기본 카테고리만 나눴지 실은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들어가야 될지는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도 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페이지가 대충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 나왔지. 실은 검색이 잘 되려면 우리 최재호 집사님 말로는 첫 번째 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짧게 정보가 들어가야 더 검색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최재호 집사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던졌습니다. 이거 진행되면 집사님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줘야 된다.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했어요. 그 얘기 좋네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을걸요? 최재호 집사님 밖엔? 세 번째 우리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 1일 순서를 6월 1일 수요일 순서를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 파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이성이요. 이 시간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6월 1일 수요일 날 순서가 온라인 교회 그 책 읽고 본격적으로 나눔하고 그다음에 일단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구성 이때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근데 잠깐만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이 시간이라고 다 말씀하셨나요? 똑같이? 저는 얘기했습니다. 2차 TF. 네. 그 이야기는 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자, 6월 1일 수요일에 그러면은 최재호 집사님께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쵸.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해야 되겠죠? 2차 TF팀의 목표가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당겨서 세미나를 2번 하는 거죠. 2차 TF팀의 목표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 정도 분야를 나누었고 분야별 설명에 대해서는 장로님 하는 거거든요.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들을.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
네, 이 정도로 나눴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카테고리를 먼저 우리가 왜 이걸 중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음. 카테고리를 좀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음. 않을까. 얘기 다시 하죠. 다시 수정이 괜찮으니까 음. 다시 얘기해도 됩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면은 전체 카테고리를 나눈 거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하고. 카테고리 나누고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음. 6월 1일 날 말고 5월 25일 날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 개를 소개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어떤 진도를 나갈 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빨리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진행하는. 그것도 빨리 좋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 네네네. 네, 그러면은 최재 집사님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말씀드려가지고 5월 25일 날 최재우 집사님이 홈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하는지 구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그러면 5월 25일 날 그 최재우 집사님 그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설명하시고 저희 그 본계정 나눔하고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홈페이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말씀 나눔처럼 책 나눔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아, 일단 그러면 그 5월 25일 날 첫 55일 번째 날 세션이 그거 네, 본계적하고 고개 나누고 나눔하고 네. 두 번째가 최재우 그다음에 집사님요? 아니요 두 번째가 김희 장로님의 우리가 카톡을 왜 이렇게 나누는지 아, 25일 날요? 네, 대한 네. 부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길지 않아요. 세미나 자체가 뭐 10분 내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홈페이지가 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 뭔 얘기해 줘야 돼요. 아, 디테일이거든요. 글도 다 써줘야 돼요. 글이랑 뭐 들어갈 글, 사진 뭐 다 줘야 됩니다. 실은. 그리고 장착할 때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헌금 파트에 외국에서 헌금할 때 페이팔, 그 페이팔 장착할 때 돈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얘기 우리가 이런 걸 넣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논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파트도 나눠야 돼요. 이번에는 누군가 헌금을 연구하고 누구는 뭘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파트 세션에서 연구한 그 팀이 이제 이렇게 이걸 더 근거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죠.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거든요. 뭐 디테일한 얘기 더 전문가 자세히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가 검사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거는 또 똑같이 시켜요. 단지 이제 그냥 카테고리가 아니라 홈페이지 안에서 뭐가 들어갔고 어떻게 헌금을 보내고 요거를 실제적으로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순서만 잘 할게요. 이걸로 김인 장로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조 집사님 홈페이지 구성 얘기하고 6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각 파트에 들어갈 어떤 내용들을 이제 홈페이지 검색을 다 해가지고 각자 맡은 거를 쏟아내는 거죠. 분야별.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최지우 집사님은 홈페이지 구성이 아니라 홈페이지는 이렇게 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날 각 파트별로 파트를 나눠야 될지, 그러고 나서 한 주 동안 그 맡은 파트 뭐 3명씩 어떤 파트별로 맡았다 그러면 그 3명이 주중에 이제 또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표가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또 한 주를 늦춰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팀을 짜서 팀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 소그룹 방으로 다시 룸으로 흩어져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급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뭐 팀만 짤 수 있죠. 그런데 생각만 좀 해오고 아니면 팀을 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 모여서 팀을 짠 다음에 흩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 뭐 카톡으로 만나자 아니면 우리는 또 다시 줌으로 주중에 한번 만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6월 1일 날 그런 미팅을 하고 6월 그 다음에 한 주 뒤니까 6월 8일에 모일 때는 각 파트별로 준비하고 서로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 거 뭐 이렇게 좋아요. 또 하시면서 쭉 얘기 좀 해보죠.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성리 장원은 보충해도 되고 뭐 거기 동의해도 되고 어쨌든 진행하죠. 일단 이성희 장로님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자 일단은 다음 주 순서에는 네, 다음 주 전체적으로 그 다음 주죠. 5월 25일이죠. 5월 25일 날 이제 순서에는 TF팀이 왜 이제 카톡을 이렇게 홈페이지 구성 카톡을 이런 식으로 나눴는지 기본적인 어떤 설명은 김 장로님 하고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설명은 최재호 집사님 할 텐데 이때 팀을 바로 나누기에는 어쩌면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미루고 6월 1일 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파트별로 잘 들었으니까 요 방식으로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제작 훈련 제가 볼 때 다 7개를 다 나누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는 뭐 한 3개 정도 3명 내지 4명 정도 구성해서 아니면은 네, 구성해서 4팀이나 3팀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트별로 팀을 짜서 속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의논하고 회의해 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뭐 요 정도 좀 정리가 되나요? 이성양은? 네. 요 정도 그럼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또 혹시 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가 7개였는데 그중에서 3개에서 4개 정도만 팀을 지금 구성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를 또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아, 그럼 7개 중에 3, 4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거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차가 합류하기 전인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3개나 4개의 카테고리를 미리 정해야 더 아, 미리 이게 정하면 더 좋지 흘러가는 게 더 않을까? 흘러갈 때. 예. 아, 네, 좋은 그러지는 제안이에요. 네, 않을까요? 일단은, 목사님 일단은, 카테고리 만들어 놓으신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찾아보니까 없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 갑자기 든 맞아. 생각은 안면 씨가 얘기해 카테고리 주세요. 네, 아, 잠깐만요. 카테고리를 이제 저희끼리 오늘 이렇게 만약에 정하게 된다면 음.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여기 가면 좋을까를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물론 자원하시는 분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 하면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생각을 미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일단 잠시만요. 네. 자, 화면을 공유하고. 덧붙여서 여기 있는 우리 6명이 그 팀을 일단은 리더를 해줘야 되죠. 한 팀씩 맡아서. 왜냐면은 아니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한 명씩은. 좋아요. 네. 아면 집사님의 지금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흘러가되 오늘 어느 정도 지금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얘기. 첫 번째는 지금 나중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다 한꺼번에 얘기해서 생각해요. 일단은 소개, 말씀, 온라인, 온라인 서버로 교육 훈련, 교육 신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카테고리 3개, 4개 정도 결정해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6명이니까, 세 팀을 한다면 2명, 2명, 2명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감사합니다. 미리 좀 결정해서 진행하자.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냐. 네, 감사해요. 또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우리 정용규 목사님. 나가기 전에 말씀하셔야 돼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아주 타당하신 말씀들만 하시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뜬금없는 얘기는 하긴 한데, 네. 앱도 같이 개발되나요? 홈페이지하고? 아니요. 일단 홈페이지 먼저. 앱은 홈페이지. 다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어플은 조금 다음 얘기. 요거 끝나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어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하죠. 홈페이지 완성한 다음에 또 앱 개발자가 또 우리 중에 또 얘기 나와가지고 앱 개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에 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가 다 마무리되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나요? 아니요. 한참 있다가. 아니 일단 제가 올린 것처럼 1차는 비전을 가지고 기초 틀을 만들고 2차는 이제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것이 최적이고 3차는 홈페이지를 돌려야 되잖아요. 음, 돌리려면 14명은 안 되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교회가 다르고 홈페이지 딱 열게 되면 누가 신청할 때 그걸 대응해줘야 되는 대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 TF팀을 만나는 거지. 차 TF팀은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모으는 거야. 그렇죠. 맥시멈 한 50명 정도 생각한다. 50명 정도 너무 탄 건 없어요. 일단 50명 정도 해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비전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고 어떻게 돌릴 거냐. 이거 상담팀. 온라인 헌금,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온라인 헌금, 파트, 등록. 등록이 세 파트 맞는데 교인 등록, 훈련 등록, 사역 등록 세 파트가 있거든요. 등록을 받을 때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거냐. 그걸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시스템이 갖춰야지 돌아가니까요. 제자 훈련을 신청하면 제자 훈련 신청해서 누가 또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체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지금 50명 중에서 제자 훈련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네. 이렇게. 뭐 그거 같은 건데 어쨌든 그 최재우 집사님이 그 앱 개발도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앱 아, 개발자는 그래요? 앱 개발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앱 개발은 뭐 지금 뭐 앱 개발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걸 보고 앱 개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 홈페이지 구성하는 거는 시간이 뭐 걸릴 수 있고 그 과정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오픈을 했을 경우 네. 이 일반 사람들에게 홈페이지와 앱이 동시에 오픈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고 하는 생각이 그거 들어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가 물론 이제 구성되는 것이 먼저 되기는 하겠지만 이왕에 홈페이지 개발자하고 앱 개발자하고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네. 좋은 얘기. 앱은 뭐 홈페이지 기반으로 개발이 되긴 하겠지만 네, 네.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앱 개발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네, 이게 홈페이지도 저희가 이제 처음 구성하고 돌려보는 거라 이게 음.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목사님 이게 앱 개발 안 사는데? 앱 개발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도 걸리고, 그죠? 그렇죠. 시간이 뭐 몇 개월 이상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음. 조금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분이 그 교회를 오픈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네. 이게 다 근데 진행된 다음에 하게 되면 앱 개발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완성한 다음에 이제 50명 정도 3차 모집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4개 정도 여유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홈페이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 실제로 구성이 되고 되겠냐?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앱 개발자를 접촉해가지고 뭐 진행해도 뭐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홈페이지 어느 정도 구성이 좀 선명하게 되면 그때 앱 개발을 진행해도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앱 개발. 그 요즘 보면은 아예 홈페이지 자체를 뭐 홈페이지가 어떤 컴퓨터 데스크탑 기반이 아니라 그렇죠. 타블렛이나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 하다 맞아요. 보니까 앱이 이제 우선시 될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할 때 우리가 유념해서 이게 정말 앱으로 정도로 앱은 좀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앱 정도로 하려고 할 거면 앱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개발할 거지만 우리가 홈페이지처럼 조금 약간 다양하고 분량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 홈페이지를 앱처럼 사용하기 이렇게 우리가 훈련도 하고 또 거기에 적응을 시키면 일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따로 앱을.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렇게 다양한. 홈페이지 구성할 때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네. 앱이라는 것을 이제 뭐 무엇인가 독특성을 가지고 어떤 그 기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뭐 앱 개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술통의 일기를 조금 더 뭐 활성화시키기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네. 어떤 분야에서 좀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같이 겸해하면서 뺄 건 빼고 또 들어갈 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 부분들. 네. 제가 네. 그래서 매일 뭐 볼 수 있는 매일 말씀, 매일 말씀 말씀이 네. 올라오고 뭐 이렇게 매일 들어오게 쉽게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게 그거는 이제 뒤로 가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홈페이지 자체를 앱처럼 느끼고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만들면 뭐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그 3AMS는 보면은 앱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그냥 사용할 때는 앱처럼 이렇게 써요. 근데 아, 반대로 제가 배들램 같으면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 다 끝나고. 거기는 또 앱처럼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약간 보면 느낌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능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샘플로 많이 두니까 거기는 홈페이지가 전체로 있고 특별히 예수 동행이기 때문에 이 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과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고 굳이 이런까지 필요할까 싶지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보다 앱 개발이 훨씬 더 더 그냥 어렵고 온라인 목적계 온라인 교회 어플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홈페이지라면 똑같아요. 네. 다른 하나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어플만 지금 다운받아서 뭐 쉽게 등록할 수 있을 외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재림마을 앱이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자료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긴 한데 가장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딱 나쁜 점 하나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앱을 나 이거 나만 그런가 봤더니만 그냥 느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 뭐. 이게 이제 그래서 실은 옛날에 저거 쓰는 것 같아. 뭐지? 이거 랜선의 전화기 그 인터넷. 그게 이제 명수당 유지수와 연관인 거거든요. 너무 심한 것 같아. 난 어느 앱을 써도 그렇게 돌아가는 건 처음 봤어. 유지비를 좀 저렴을 하는가 보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요? 그렇게 큰 기관에서 하는 건데 또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고. 너무 많이 굉장히 많고. 들어있는 것도 홈페이지를 그대로 넣었기 단순하게 때문에 뉴스 하나 보려고 그래도 잡아 기다리고. 원래 한국은 조금 이제 인터넷이 빨라서 조금 빠를 수도 있어. 그래도 늦을 거야 다른 것들. 자, 일단은 네, 저 진행할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처럼 정말 전화기를 텍스팅하고 전화 받는 거 이해 별로 많이 안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성희 장로님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앱이랑 그 홈페이지 지금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앱이 있어야 더 사용 빈도수가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베들레헴하고 3AMS를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많이 저도 사용하는데 빨리 소식 찾으려면 베들레헴이 먼저 눌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앱이 있어서 핸드폰 화면에 늘 이렇게 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3AMS는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서 거기를 해야 하니까 맞아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를 제가 빨리 찾고 싶을 때는 3AMS가 바로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거리를 둘 것 같은 거예요. 2번 들어올 거 1번 들어오게 되든지 3번 들어올 거 1번 들어오게 되든지. 그래서 앱은 그렇죠. 나중에라도 있어야 할 거는 같아요. 이게 아까 정영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게 이게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뒤에만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앞당겨서 그 앱 개발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더 빨리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안면 집사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실은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홈페이지를 실은 어디에 보게 하면 되냐면 홈페이지를 어플로 깔 수 있거든요. 어플처럼 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탕화면에 홈페이지 그걸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어플처럼 떠요. 그럼 글 누르면 이제 인터넷 접속이 되는데 앱은 이제 실은 이제 뭐 좀 구성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요걸 한번 좀 알아보죠. 왜냐면 저도 이제 실은 뭐 정확하게 이제 이제 홈페이지 제니마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홈페이지랑 단지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바일로 접촉할 수 있도록 그 거대한 걸 모바일로 옮긴 거예요. 그럼 이 모바일로 돌아갈 때 그냥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구성을 어떤 홈페이지에 도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동돼가지고 어플로 연결되는 건지 어플팀 따로 있어가지고 바꿀 때 똑같이 계속 바꾸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구성이나 텍스트를 어떤 거를 집어넣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그걸 어플로 구현을 하느냐 홈페이지로 구현을 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 어플을 만들 때 봤을 때는 이 쉽게 말하면은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내용 텍스트를 어떻게 누가 쭉 이렇게 적어줄 것이냐. 앞에 이제 여기 내용 있잖아요. 뭐 소개,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클릭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줄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쭉 나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 핸드폰에 보기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플이 되는 거고 이게 그 뭐 약간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걸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 홈페이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 구성을 하도록 2차 TF팀이
여기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최재호 집사님이 만들 때 소개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텍스트를 넣어주냐, 뭐 말씀이면은 거기에 어떻게 구성을 하고 뭐 어디에 영상을 넣고 그 밑에 뭐 단어는 뭐라고 쓰고 이거를 쭉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홈페이지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플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앱 개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합류시키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어플을 가야 되니까 이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플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합류가 되어져서 같이 그냥 보면서 어플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두 개 동시에 막 같이 하기 그렇고 또 홈페이지 오늘 완성돼야 그다음 요걸 기반으로 이제 어플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어플에 뭘 넣느냐 또 차이다. 홈페이지는 이게 나더라도 어플에 우리 좀 더 넣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구성 뭐 성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우리도 재림마을 뭐 바이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자 연결하도록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어플이라는 어떤 것을 어떻게 또 접근해도 느낌이 달라서 네 우리 좀 생각이 일단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요걸 가지고 같이 이거 좀 어플을 조금 더 용량을 더 많이 해가지고 거기처럼 베들레헴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또 다르거든요 이게 사고가 나는 게 네. 그러니까 조금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지금 뭐 벌써 두 개 생각하니까 벌써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홈페이지가 먼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요걸 가지고 어플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뭐 네, 해보세요. 뜬금없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갑자기 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전문 앱 개발자한테 만약에 이걸 부탁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뭐 시간은 단축할 수 있겠는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음, 예. 예. 근데 우리 뭐 자기 일이 있으면서 앱 개발도 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의 사람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려면 시간을 좀 더 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음, 5, 6개월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생각을 할 때 언제쯤 그 앱 음, 개발자를 참여시키게 네.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음, 제가 그 온라인 교회 우리 TF 단톡방에다가 사랑의 교회 앱을 하나 이렇게 초교 화면은 좀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그런 방식 한번 참고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실은 또 이것도 앱 개발도 이제 보통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보통 또 영역이 아니라서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또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거라 일단은 홈페이지를 어느 정리가 되면은 3차 할 때 그때 불러가지고 한 파트를 앱 네, 개발 파트로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면 홈페이지가 네, 구성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네. 넘어가게 되면 3차가 그 기능을 돌리는 거라 또 여기서 3차에서 앱 개발을 돌리면 되는 거니까 따로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성이 되면 이제 앱 개발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좀 생각이 되니까 3차 때 시작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네. 저도 같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앱 개발은 3차 때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은영이 목사님이 좀 섭외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좀 생각해 주셔서 네. 앱 개발을 좀 또 경험도 하셨으니까 또 화폐도 있으니까 화폐 쪽에 조금 얘기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 값이랑 앱 개발 값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앱 개발 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기도 하셨죠. 네. 신보영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 앱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다 처음 지금 얘기를 들은 거고, 지금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3차로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또 의견이 나온 거니까, 그때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구성에 관한 거를 저희가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대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다음 주 첫 번째 미팅 때는 우리가 다 예수계약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25일 준수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희 장로님의 카테고리 설명,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일선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팀을 이제 짜야 되는데, 팀 짜는 부분들, 이 부분을 뭐 3개에서 뭐 4개 이렇게 해주고 진행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 정윤 목사님이 이제 이거 하면 동시에 앱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 TF팀 할 때 그때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자, 그러면은 뭐 있나요? 김 장로님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우리가 지금 6명이니까 일단은 한번 해봐야 또 이제 가속도가 붙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먼저 팀을 짜놓고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뭘 먼저 시작하면 좋냐, 쉬운 거부터 건들 건가, 아니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좀 섞어서 진행할 건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6명이 이제 2씩 들어가야 되죠. 제가 첫 번째 세 팀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 해서 이제 같이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6월 1일 날 팀을 나눌 때 좀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퇴장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서 사진 찍어야죠. 말씀드리고. 사진. 오늘이 몇 번째죠? 8번째인가? 9번째. 9번째입니다. 네. 네. 제가 찍겠습니다. 9번째. 되나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제안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뭐, 얘기하죠. 카테고리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안하면, 뭐, 카테고리야, 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띄워드릴까요? 네. 띄워드렸습니다.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작게 나오죠? 작냐고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본인 화면에 좀 크게 키우시죠. 나는 최대 키웠어. 나 지금 그래요. 29인치짜리, 32인치짜리. 그래? 어떻게? 네. 원래 좀 작게 썼는데, 왜 풀 화면이 왜 안 될까? 일단 제가 요거를 일단은 올릴게요. 카톡방 올려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의견을 주시죠.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팀을 나눈다면 몇 팀? 3팀?
첫 번째 세 팀 하면 좋죠. 우리 둘씩 들어가야 되니까. 네, 세 팀이면 두식 세 팀이고 그 다음에 숫자 14명이니까 5, 넷 이렇게 되겠네요. 네, 14명이니까 5, 넷 되겠네요. 아니죠. 그러면은 5, 넷 되겠네요. 여기서 우선순위로 뭐 한 개씩 우선순위로 한 개씩 잡으면 어떨까요? 자, 먼저 중요한 한번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첫 번째를 제가 해보죠.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세 개 나눴다고 합시다. 자, 4개 나누면 우리가 첫 번째 미팅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 예를 들자면 이제 소개할 때 소개라는 걸 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라인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 안내, 이것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소개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될 거 생각합니다. 일단. 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제 좀 교회 안내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 하면 제일 좋겠고 마무리된 다음에 제가 하면 좋겠고 헌금도 실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계좌를 따와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등록이 안 됐거든요. 계좌를 따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온라인 헌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한 목적교회만 참석해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실은. 네, 이거는 뭐 이건 정말 쉬운 거야. 소개는 제일 마지막에 될 거고 온라인 헌금 같은 온라인 경우에는 헌금 이거는 그냥 이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 온라인 속으로 교육과 훈련 등록 뭐 상담 상담 어떤 문의 실은 이제 글을 넣고 구성을 해야 되고 이거 구성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성이 정리되면 글을 넣을 건지 이걸 구성과 글을 동시에 다 생각할 건지 이것도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구성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구성을 하고 아니면 샘플로 하나를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하는지 하여튼 저도 지금 생각만 하는 거라 하나를 샘플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한 파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파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 같이 한번 샘플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를 골라 가지고 하나 좀 어려운 걸 골라 가지고 하나를 해보는 거죠. 네. 예배와 찬양에 들어가 글꼴이 필요하면 글꼴 넣어주세요. 예라든지 하나를 이제 한 카테고리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네요. 언뜻 제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지금 이거 카테고리를 만들겠지만 밑으로 지금 쭉 들어가면 꼭 이대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 아니에요. 그냥 한 샘플링만 한 거예요. 네. 기본적인 같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네, 쓱 봐서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기 들어갈 게 아닌데 이런 게 있죠. 네, 그걸 다시 구성해야 됐죠. 이걸 참조해서 제안을 하는 일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팀이 2개씩 맡아요. 지금 2섹션씩. 그래갖고 이거부터 그냥 기본 구성부터 소개, 말씀, 온라인 소그룹, 교육 훈련, 등록 신청, 온라인 헌금, 상담 문의. 이래갖고 2개 온라인 헌금은 빼고 그냥 2개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밑으로 들어갈 것만 쫙 먼저 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 거 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기본 밑으로 들어갈 거는. 그걸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그 중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한 주나 2주에 하나씩 소개, 온라인, 등록 이렇게 하나씩 다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1, 2주 뒤에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선희 장로님의 생각은 일단은 초반부터 나눠가지고 내용이 대충 뭐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한 번씩 보는 게 좋지 않냐. 추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빠질 것도 빠지고 또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다 나누어서 뭐 그렇게 하면 예, 좋지 않냐. 두 개씩 맡아가지고 두 라인씩 두 맡아가지고 개씩 온라인 헌금 빼고 놓은 거 올라온 거 빼고 두 개씩 네, 맡아가지고 그러면 두 주면 개, 좋지 두 개. 않냐. 네, 이런 얘기 주셨어요. 네, 일단은.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네, 팀장님.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이제 2차 TF팀 할 때 그걸 중점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걸로 하니까 어떤 뭐 문구가 들어가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구성을 뭐 나오면서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구성이 돼야 어느 정도 구성이 감이 잡혀 거기 이제 어떤 글자를 넣어야 될 것인지를 들어가니까 구성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결정하니까 구성을 첫 번째로 해놓고 그 뼈대 위에 이제 글자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성희 장로님은 일단은 한 방에 전체적으로 다 맞다 구성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또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또 약간 수정 보완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구성 자체를 다 같이 한 번씩 다 맛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해놓은 거에 대한 추가 보완이라든지 재수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접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어서 파트를 좀 감이 잡았으니까 그 나누어서 더 깊이 이제 그 구성의 기초에서 어떤 글을 들어야지, 영상이 들어야지 이런 여러 것들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맞죠, 이성장 의원님? 네. 자, 우리 신보영 집사님 생각 제가 일단은 한 번씩 던져보죠. 그냥 던지세요. 네,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두 개씩 맡아서 이제 하게 된다면 글쎄 전 좀 감이 안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나 4개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한번 해보자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 3개, 4개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거를 뽑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좋아요. 자, 일단은 이성희 장로님은 그냥 팀을 정해가지고 2개씩 맡겨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신보영 집사님 얘기는 좀 많으니까 그 팀이 다 잘 모르니까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팀마다 하나씩만 줘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거 하나씩 줘가지고 그 팀 안에서 뭐 이제 이성희 장로님은 틀린 게 아니다. 이제 비슷하지만 분량 좀 줄이자. 분량 좀 줄여가지고 지금 저 중요한 요지는 그래요. 그거 지금 목사님 만든 거는 그냥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 소개하고 말씀하고 온라인 속으로 뭐 교육 훈련 등록 신청 온라인 헌금 상담 문의 정도는 맞아요.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밑에 거는 아직까지 100%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등록 신청 있잖아요. 등록 신청이야 온라인 교회 등록, 그다음에 교육 훈련 등록, 사역 동참 등록. 근데 4번째 제자 훈련 교재 신청 여기 딱 들어갈 거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상담 문의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등록 신청과 상담 문의를 예를 들면 신보영 리더님 여기에 안미연 리더님하고 다른 분 3분하고 맡아가지고 여기서 의논을 하면 되는 거야. 이 등록 신청에 제자 훈련 교재 신청은 상담 문의로 가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빠진 게 있다. 등록 신청에도 뭐 빠진 거 있다. 상담 문의도 뭐 상담 방을 뭐 하나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리잖아. 그거를 목사님이 혼자서 지금 다 그려왔는데 그거를 3팀이 나눠가지고 2줄씩 온라인 헌금 빼면은 6개잖아요. 그래서 1팀은 소개, 말씀, 이 라인에 대해서 기본 설계도를 아주 기본적인 거. 예. 층을 쌓는 거예요. 층.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2번째 팀은 온라인 소그룹과 교육 훈련에 대해서 층별로 뭐를 둘지. 우리
건물이 하나 있다. 뭐 5층짜리 건물이 있다. 1층에는 뭐 가게를 두고 2층에는 집을 두고 3층에는 창고를 두고 이걸 만들잖아. 아주 골격이라고 말해야 되나? 기본적인 거. 그거만 네. 먼저 첫 주에 해결을 하잖아. 그 팀들이 네. 모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같이 모여서 우린 요렇게 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근데 저 장로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처음 오신 분들의 어떤 적응이나 어떤 상황들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다 하지 말고, 제 생각, 하나만 정해가지고, 하나를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경험 삼아. 왜냐하면은, 하나는 뭐 그랬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르니까. 예, 6개를 3개만. 그렇죠. 이 6개 다 나도 하나만, 예를 네. 들자면, 우리가, 말씀 파트만, 아니, 교육 파트만, 말씀 파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말씀 파트에 클릭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홈페이지 살펴보세요. 다른 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말씀 누르면 어떤 게 어떻게 뜨는지, 어떤 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도 참석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고, 실은 하나만 샘플링으로, 이제, 거기는 딱 들어가니까, 예배 찬양이 있더라. 예를 들면, 예배가 딱 뜨면 이제 예배가 실시간 뜬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뭐, 러빙타임이 매일 러빙타임에 뭐, 10분짜리, 5분짜리 말씀, 러빙타임 말고 구사한 걸, 뭐, 방송이 있더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은 각자 보고, 각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전체를 더 샘플링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안 해본 거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야지 우리도 감이 그럼 이제 이제 흩어지고, 왜냐면 다 약간 팀마다 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눠지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온라인 파트를 맡든지, 뭐 교육 파트를 맡든지, 뭐 등록 파트를 맡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정리된 거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언뜻 생각이 되는 거죠. 조금 템포 느린 방식이긴 한데, 어쩌면 교육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씩 하자. 첫 번째만 하나. 그 다음에는 팀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나누지 말고 하나를 해보고, 안 해봐가지고 저도 실은 약간 느낌 좀 팀마다 발표가 너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오케이.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다 전체가 한 파트만, 말씀만, 우리 15명이 말씀에 대해서만 다 그렇죠. 층별로 뭘 살지 연구해 온 다음에 그렇죠. 한번 그걸 조율을 다 해보자. 토론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구성, 내용 글자 말고, 요렇게 파트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나오면, 이제 딱 감이 잡히네.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감이 잡히면,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 또 교육도 이제 각 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각 나누어도, 뭐, 4개를 나누어도, 뭐, 3명, 지금 4명, 5명인데, 나누면 제가 볼 때는 4팀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소개와 뭐 온라인 홍보 빼고는, 온라인 속으로 뭐, 교육 훈련, 뭐 등록 신청, 우리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이해를 가지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저희도 뭐 아직 감을 잡기가 좀 어렵지만 감 잡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나눠서 해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알던 사람 그래도 저희도 이제 뭐 2달 넘게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먼저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위기인가를 좀 익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뭘 갖고 할지 한번 물어보죠. 안미연 집사님과 신보영 집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어떠신지. 또 생각도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또 다른 의견, 더 좋은 의견도 나와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2명씩 나눠가지고 같은 말씀이란 주제는 똑같고 2명씩 나눠서 그거를 이제 그 팀별로 좀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팀 안 방금 만들고. 말씀하신 거. 저는 이제 팀을 안 만들고. 아예 안 만들고. 근데 저는 아. 팀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좋은 의견이 그래요. 나오는데 그것도 좋죠. 지금은 자, 이제 6명이니까 제가 저는 주로 이제 듣고 그렇기도 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말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2명씩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신보영 집사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우리 말씀 파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결정해요. 첫 번째 말씀. 여러분 각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부터 하겠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각자 좀 보고 문구도 좀 보고 다 같이 시키는 거죠. 똑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의 본 것에 대해서 사진도 주시고 요런 우리가 지금 러빙타임이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잖아. 종말론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대에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러빙타임은 지금 성교대에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역이고 종말론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특별한 파트고 성경 연구의 예배 찬양 진짜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들어간 거기 들어간 문구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한번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 말고 더 추가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 성경 연구 세미나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구성에 대해서 요대 그대로 갑시다. 좋으면 신보영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자 예배와 찬양 파트는 스탑됐네. 네, 스탑됐네요. 이렇게 목사님이 시작되신 거죠. 스탑됐어요. 못 들었어요. 예배 찬양 한 다음에 스탑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불안하대요. 인터넷이. 왜 인터넷이 불안하지?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이 말씀 파트에 뭐가 다른 교회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네. 좀 연구해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각자 하나의 홈페이지를 가서 최소한 이제 말씀은 있는 게 들어가는 거구나. 네. 지금 설교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분야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선택이 다양하니까 어떤 지금 또 스탑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구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두 번째는 신보영 집사 얘기한 것처럼 예배와 찬양에 뭐가 들어 어떻게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여름 타임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종말론 어떻게 들어가죠. 종말론 강사는 이런 사람도 괜찮더라. 종말론 하면 몇 명 있잖아요. 제리애플이라든지 또 미국 계신 몇 분 이런 거 카테고리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걸 팀별로 나누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보영 집사님 얘기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 여러 번 검색을 했잖아요. 우리 나라 홈페이지 검색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올려야 되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분들도 홈페이지를 검색해줘. 이런 홈페이지 괜찮더라. 홈페이지 제안도 들고. 그래가지고 각자 홈페이지를 좀 하되 신보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할 때 좀 더 분야를 둬가지고 예배와 찬양 이렇게 좀 더 두자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나눠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명씩 그거를 다 이렇게 보고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책임감?
어쨌든 팀이 돼서 하면 좀 더 책임감이 있고 서로 네, 얘기를 네. 하다가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인제 그렇게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그렇죠. 명이면 한 명이 그거를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딱 그렇게 해야 될 말을 딱 하는 게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좀 책임감 있게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명 최소한 두 명 정도는 같이 이렇게 팀으로 하면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하다가 날짜가 오잖아요. 근데 음. 또 중간에 또 한 번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둘이 만나서. 그러면 그렇죠. 쪼금 더 그게 좀 더 이렇게 머리에 좀 박히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체 보는 것 자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파트를 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저는 첫 번째 그렇죠. 좋은 생각이. 네, 저는 김 장관님.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첫 페이지 구성을 어느 정도 다 스케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할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문구를 뭐라고 써야 될지 여기 보면은 서남목자 온라인 교회 뭐 24시간 예수님께 로그인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완전히 스케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근데 그렇죠. 우리가 구조를 뭐 나누는 것도 물론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이 개발자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다 무슨 말을 쓸 건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넣고 무슨 말을 쓰고 어떤 그 저기를 그 버튼을 어떻게 넣을지 어디다 넣을지 이런 거를 지정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요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고 우리가 요번에 2차 TF팀 때 해야 될 부분이 사실 1차 TF팀 때 뭐 일단은 구성에 대해서 더 추가나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전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시 홈페이지를 보고서 그걸 홈페이지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좀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3차나 우리가 다 뭐 완성되기 전에 진짜 실행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요거 이제 뭐 신보영 리더님이나 이런 말씀들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은 팀별로 나눠줘서 첫 페이지 구성을 각 팀별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어디 뭐 A4 하나 A4 저기 뭐 PPT 한 장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 본다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차용을 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멈췄네요, 현대 목사님. 네, 목사님이 멈췄었어요, 목사님 것이. 네. 일단은 김희자 의원님의 얘기는 첫 페이지를 다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지 않냐. 네. 그 첫 번째, 어차피 첫 번째 페이지 구성을 다 같이 하긴 해야 되는 어떤 뭐 부분이 또 때로는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얘기는 첫 번째 스타트를 밑에 말씀이나 온라인이나 뭐 교육 훈련 이쪽을 하지 말고 첫 번째 페이지 자체를 다 같이 첫 번째 파트에 하자. 요거 네, 그렇습니다. 네, 합니다. 네. 또 안면 집사님? 저는 이분 말씀을 들으면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 들으면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다 너무 맞는 말씀들만 하셔가지고 네. 지금 네, 방금 김 장군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네 이렇게 되고 신보영 지사님 말씀 들으면 맞아 그러면 좀 더 의무감이 생기겠네 지금 이런 상태네요. 네. 좋아요. 그 두 분 네. 거를 절충해가지고 팀으로 하고 생각은 팀을 2명 이상 그러니까 3팀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4명이면 4팀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팀으로 하고 그 대신 그 내용은 우리가 밑에까지 쭉 캐테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첫 페이지 있는 구성 그걸 한번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고 우리가
전체를 한번 생각하는 음. 어디까지 좀 생각할 수 있냐면 뭐 딱 우리 홈페이지 키면은 딱 보이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건 보인다고요. 소개 말씀 안에 뭐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소개 말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훈련 등록 신청 헌금 상담 문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첫 페이지에 그냥 보이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클릭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성이 이런 식으로 짜지면 좋겠다. 그거를 같이 한번 팀별로 보고 연구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떻냐.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 김인수 장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홈페이지 첫 화면이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만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딱 들어가지 않지. 들어갔을 때 문구 뜨는 것만. 들어가지 그쵸, 않지. 뜨는 뜨는 거. 것만이죠. 딱 홈페이지 키면 뜨는 우리 그 뜨는 거에서 이 카테고리 밑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죠. 첫 모르죠. 페이지 뭔지 그만 하는 모르죠. 거죠. 예, 눌러봐야 아는 거니까. 이게 네, 그거를 카테고리는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네. 근데 기본 어떻든 가이드라인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구경도 하고 다른 사람들 거 보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첫 페이지를 할 때는 좀 구성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예, 지금 또 맞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첫 페이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딱 눈에 띄는 걸로 중요하긴 하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이게 갖춰진 다음에 밖으로 사실 튀어나오는 거지. 알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야 처음 만든 사람 아닌 입장에서는 딱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안에 게 더 중요하죠. 음. 클릭해서 정말 네. 저기까지 가는 게 네. 뭐 이게 상담으로 이제 가고 어떤 부정을 거냐면 이제 어떤 이게 거냐면 첫 페이지를 진짜 심플하게 만들겠다. 그냥 설교 같은 거 넣고 뭐 세미나 넣고 그냥 없겠다 이렇게 하면 실은 별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의견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첫 페이지 워낙 틀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선화목적교회는 이 7가지의 내용을 다 들어야 그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게 올리면 다 보여요. 네, 어떤 교회는 딱 하나로 딱 앞부분에 그냥 그 7개 카테고리 있고 보여줄 영상, 설교 영상, 교주의 영상 설교 하나 있고 밑에 이제 이번 주에 뭐 말씀 묵상, 세미나 한 3-4개 정도 있고 이렇게 첫 페이지 구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첫 번째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넣는 것도 있고 이게 차이가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첫 페이지 구성에 대한 얘기가 또 한참 걸릴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첫 페이지가 구성이 차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얘기가 많으니까 만약에 이제 7개를 다 선화목적교회 7개 다 넣자 그러면 아예 손을 못 건드려요. 이 계속 정리하면 다 7개가 다 정리가 내용이 글이 다 정리돼야 이거를 이제 첫 페이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소개점 제일 마지막에 좀 둬야 될 어떤 하나의 라인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정리된 다음에 이 정리를 요약해서 여기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다 빼고 선화목적지 하지 말고 한 장에 뭐 영상에 소개나 뭐 예수에 대한 뭐 영상을 집어넣고 뭐 나왔던 거 이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는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안에 방방에 설계를 한 다음에 겉에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뭐를 넣을지 뺄지를 한 다음에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만약에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등록 신청이나 이게 어디 소개 중간에 만약에 나중에 된데 들어가 버리면은 소개 파트를 또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7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등록 파트를 등록 신청을 소개 쪽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럼 소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싹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한번 자료 얘기는 첫 페이지 구성 또 멈추셨네. 오늘 안 좋아요. 그 첫 페이지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는 첫 페이지를 한번 다들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여기를 좀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PPT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 페이지를 다 모든 팀이. 그러면 아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만들어 보면은 아 이거는 너무나 양이 많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좀 빼고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저기까지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 거기 보니까 산업 목적계에 보면은 열면은 딱 보이는 게 지난주 설교, 성경 통도 뭐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쭉 있고 위에 교회 속의 예배 말씀, 소식 나눔, 양육을 선교, 봉사, 교실 이렇게 그거까지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밑에 쭉 밑에 스크롤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스크롤까지 다. 아니, 왜 이래? 네, 스크롤. 네, 스크롤에서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 개발자 쪽에서는 무슨 말을 써야 될지를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딱 그려주면은 손으로라도 뭘 그려주면 내가 그대로 넣어주겠다 이거거든요. 네. 장로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첫 페이지 구성할 때 어떤 구조적인 면들, 뭐 소개, 말씀, 온라인 교육, 뭐 등록 신청, 온라인 헌금, 산업문의 이게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잖아요. 카테고리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상을 뭘 넣을 건가? 영상을 넣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설교를 넣을 건가 말 건가? 아니면 온라인 교회 좀 온라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온라인 산업 목적교회는 그냥 스크린이거든요. 그냥 쭉 다 넣었어. 이 7개 다 넣었어. 첫 번째 홈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너무 다양성이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자체가. 저는 이제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카테고리 문제 없어. 카테고리는 요거를 카테고리를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이거는 저는 큰 가닥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 카테고리 어째 첫 번째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전 이게 자체가 저는 이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계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거 설계 도면이기보다는 얼굴 같은 거죠. 이제 저한테 디자인 같은 거 첫 번째 딱 본물 딱 봤을 때 그때 디자인 멋있다 이런 거지. 그 디자인을 벽돌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뭐 대리석으로 할래 대리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첫 페이지 구성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어요.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거면 카테고리는 기본 나오니까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정보를 넣든지 우리는 아예 영상 하나를 해가지고 정보를만 넣다든지 뭐 너무 다양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우리가 건물 보면 다 다르잖아요. 겉모습이 다. 그러니까 전 첫 번째 페이지 구성하는 영상 넣고 뭐 글 넣고 이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게 다 다룬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우리가 각자 정리되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설교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최종적인 얼굴을 제일 마지막 얼굴을 어떻게 단장할 거냐를 제일 마지막에 좀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장 노하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생각하거든요. 얼굴이니까. 저는 가장 어렵게 생각해요. 이 내용 중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카테고리를 정해져 있고, 또 다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카테고리 하나를 정하면 카테고리 일단 정리하면 이 카테고리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에 어떤 걸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접근될 것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한번 해봐야지 되지. 저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재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네. 홈페이지를 그 사람이 만들 때 우리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만들어가는 게 좀 쉬운지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를 하든지 사실은 뭐 만들기 쉬운 맞아요. 거를 첫 번째 접근하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첫 페이지가 됐던 맞아요.
카테고리가 됐던 그래야지 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해보는 거지. 그거를 맞아요. 뭐 최재호 집사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페이지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모두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목사님은 그 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쉬운 걸로 만들어 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을 전체가 똑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안 들리시나? 네. 네, 들었습니다. 전체가 똑같은 것, 쉬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첫 페이지가 됐던 7개 섹션 중에 하나가 됐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그 두 번째 5월 25일 날 홈페이지 제작 설명회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 같이 하나 정도 이제 카테고리 10페이지는 하나 정도 부담 없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얘기해가지고 카테고리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됐으니까 카테고리가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분명히 할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 그걸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접근해서 글도 넣어보고 하나를 이제 완성해 보는 걸로 정리하면 요 느낌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면 되니까 하나를 다 같이 해보고 신보영 집사님처럼 그 하나 할 때 약간 팀제를 줘가지고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해서 그 파트를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나요? 그 대신 이제 팀으로 하자는 거. 네, 팀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 카테고리 안에 팀으로 나눠야지 되겠죠. 아니 요거 말씀 하나만 할 때 다음 25일 할 때 요거를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맞아요, 연구해서. 팀으로. 네, 팀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팀은 뭐, 요, 한 4개 정도로 네, 해둘까? 요 3-4개 정도. 우리도 이제 뭐, 한 명씩 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4개로 하죠. 해가지고 2명, 3명 해서 거기 그 카테고리만큼 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진행하는 거라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안면 집사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팀을 나눌 때 미리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들어와도 뭐 무작위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팀이 좀 나눠져야 좀 어느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팀을 일단 나눠 놓자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제 그래야 다른 생각에는 분들은 랜덤으로 들어오시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1차 TF팀 요 카톡방은 그대로 좀 좋다. 따로. 당분간. 왜냐하면 이런 협의를 그분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먼저도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면 우리가 여기서 나누지 못할 얘기들 카톡에 나누고 그거를 가지고 2차 TF에 우리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한 번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은 어차피 전체적인 소개를 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팀에 대한 얘기는 그때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 하죠. 어떠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카톡방을 만들어 초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그럼 목사님이 방 만드시면 저희가 다 하나씩 초대하면 되는 거죠? 이 방에다 초대하면 네네. 되는 거 아닌가? 이 방에다? 이 방에 이 방- 초대하면 안 되지. 하지 이 말자. 방은 놔두고 이 방은 아, 이 방 그냥 놔두고, 놔두자. 네네네네. 놔두고 알겠습니다. 네, 당분간 놔두고 좀 그리고 목사님 그 말씀을 꺼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이 온라인 교회에 리더 이렇게 운영팀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2차 팀, 3차 팀 낸 다음에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첫 번째 팀들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돼서 뭐 뭐죠? 이제 한 뭐 50명, 60명 됐을 때 자 성모회가 뽑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딱 중간을 가지고 이 팀은 이렇게 해서 기본 그걸로 간다. 뭐 아니면 2차 팀까지 하는 그 팀이 이 네. 교회 당분간 운영자가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팀 뭐 직원의 스태프가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런 걸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차 TFT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처럼 뭐 아직도 형성되기 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네. 그 정도가 되고 3차 들게 되면 거기서 더 추가가 2차 팀에서 난 요 정도 빠져야겠다 이렇게 이제 3차로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그리고 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회자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예산이 예산안. 이 저기 개척을 하는데 전혀 예산안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예산안을 짜야 돼요. 예. 짜야 맞죠. 돼. 목사님이 그냥 혼자 머리 생각으로 뭐 합해서 나 그냥 이쪽 발령하면 뭐 인권 해결, 뭐 누가 뭐 대신 해주면 홈페이지 공짜로 해주면 해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전체 않고. 예산을 지금 짜야 돼요. 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중간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네, 근데 이제 이 예산에 대한 얘기는 같이 또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합회에서 그 개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이 나온다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 그거는 부분에 이제 대해서 수입이니까 그건 맞아요. 수입이고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출에 대한 수입원 지출원이 그걸 짜야 된다는 거죠. 수입과 네, 지출.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네.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팀 안에서 이제 14명이 모이면 15명이 모이면 그때 한번 그 재정팀을 하나 만들어요. 평의위원회를. 그거는. 그것까지 다 15명 다 모여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재정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네, 네, 그렇죠.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네,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이제 헌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앱도 그렇고 계속 자금이 투입돼야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처음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분을 무시하고 하면은 나중에 실현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이성희 장로님 말씀하신 게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 2주 후에 보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서너 명 이렇게 소위원회죠. 재정팀이죠. 그 팀을 만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한번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말씀 꺼내셨어요. 한번 장님 생각들 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일단은 그런 팀 멤버를 추천하든지 뭐 자원하든지 곧 재정팀을 일단 만들자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의논을 해야죠. 우리가 어디까지 예산안을 지출을 잡고 우리가 지출을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수입이 어디서 들어올지 그리고 뭐 헌금 생각하고 있지만 뭐 헌금 들어오면 뭐 어디 합회 갖다 주고 헌금 들어오면 쓴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팀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구체적인 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오겠습니다. 네, 언젠가 2주째, 3주째 우리 F팀 1주째죠. 뭐 1주째 해서 그거 딱 정했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다 모이기 필요하니까. 네. 그걸 TF팀 모일 때마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결론도 발표하고 뭐 이런 시간을 장악 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네, 좋아요. 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일단 멤버십 형성됐으니까 한번 뭐 2차 빼고 우리 팀이 우리 안에서 1차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1차 팀에서도. 한번 그래서 뭐 목사님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현대현 목사님. 저는 정용기 목사님 꼭 봐야 생각합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이제 합회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50명 할 때까지는 저는 이제 돈을 별 생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재정에 대한 어떤 얘기든 관리에 필요했지만 50명까지 제가 이제 그때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이제 합회에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돈 다 대라 합회가 되라 그 생각이었어요.
어플일 때 생각하지 않았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성할 때 돈이 들고 우리가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뭘 요구를 생각했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돈을 다 내라. 일단 이게 교회 개척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합회에다가 실은 정영 목사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일단 이거 진행하는 모든 금액들은 합회가 돼주면 좋겠다. 홈페이지 구성할 때. 근데 이제 최재우 집사님이 이제 헌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얘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지만 실은 저는 이제 그냥 그 돈도 받아야 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쓰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약간 그렇죠. 사람을 쓰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생각은 합회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때 합해서 돈을 받을 때 정영규 목사님이 직접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영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저희한테 지불해서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거죠. 지원이 어떻게 나가야 그래서 제가 될까요? 이제 저도 제 얘기한 게 이제 정영 목사님께 제가 문의한 게 우리 계좌가 빨리 떴으면 좋겠다. 우리 열린교회 온라인 열린교회 계좌, 우리 개인 이름 계좌 말고 개인 이름 하자면 이제 카카오뱅크 해가지고 동아리처럼 넣어가지고 누구나 이제 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제 목사님 생각에는 그러면은 계좌는 지금 아마 저기로 나와야 될 거예요. 청소년 선교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그게 이제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해서 계좌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이제 하나 개척한 상태가 되면 제 생각에는 건물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들었거든요. 합회가 허리가 허락이 되고 어떤 이제 건물 어떤 장치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주소지가. 근데 그것도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미. 케이스 몇 개를 줘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냐, 뭐 가능하냐. 전 뭐만 되냐면 연구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여기까지만 듣고 실은 이제 내려놨는데 제 이성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제 TF 팀 할 때 이런 이제 홈페이지 구성해야 되고 이제 지금 돈이 들어야 되니까 팀을 구성해가지고 선교부장님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제가 들어가고 여기서 뭐 이성희 장로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한 명 더 뽑아가지고 여튼 이제 이 안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네. 네.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전 합회에서 앞에 교회 하기 전에 합회에서 그냥 이렇게 선교 자금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가? 그것도 탈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팀 안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문의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묶어가지고 합회장님 만날 때 그때 그 얘기도 그 한번 저기 따로 만나죠. 저기를 정영규 목사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그래. 네, 진행을 좀 그런 느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온라인 교회니까 돈도 별로 안 들고 뭐 시간도 별로 안 들고 엄청 그냥 심플하고 이렇게 그렇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교회니까 돈은 더 많이 든다. 그리고 효과는 더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보목사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자급 사역자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예산안은 충분히 세워놓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또 여기에 맞게 진짜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JDTS 선교단인데 거기하고 책도 이렇게 뭐 팔고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거기도 지금 따로 지금 뭔가 작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계되는 게 있고 뭐 같이 쓰자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돈 필요한 뭐 쌈짓돈처럼 뭐 JDT에서 좀 들고 왔었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네. 자, 이 시간 우리 김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2차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2차 TF팀이 먼저 논의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때때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모두 공유하고 또 그 비전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남은 감사합니다. 시간 되세요. 네. 예.